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던 홍명보 감독의 데뷔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3차 예선 경기가 목요일 저녁 8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데뷔전인 동시에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대표팀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공개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선발 명단을 보면 당연하게도 월드컵 3차 예선이기 때문에 유럽파 선수들을 모두 선발로 기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최정예 멤버들을 기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황인범, 그리고 오른쪽에 서령우, 그리고 중앙수비수의 김민재, 이렇게 유럽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대표팀의 핵심 멤버들은 당연히 선발로 기용이 될 거고, 그리고 골키퍼 자리에는 조현우 골키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도 주민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풀백 자리는 이명재 선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명재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황문기 선수가 나오면서 서령우가 왼쪽, 황문기가 오른쪽, 이렇게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정우영이나 박용우 둘 중에 한 명의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아마 이 자리가 그래도 가장 예측이 안 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김민재의 파트너 자리에는 김영권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요 정우영과 박용우,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김영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서령우 혹은 이명재의 요 왼쪽 라인 자리가 홍명보 감독이 빌드업의 체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선발 인터뷰 자리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와 풀백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틀을 만들어가는지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운데로 내려오는 전형이라던가, 아니면 3백을 만들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좌우 풀백이 한 선수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두 명의 선수가 모두 올라가느냐, 아니면 두 명의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틀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전술적인 틀을 보여줄 예정이냐면, 기본적으로 팔레스타인이 한국을 맞이해서 아주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4-4-2 전형으로 두 줄 수비를 만들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 명의 선수가 내려가면서 5-4-1의 형태를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해야 될 일은 팔레스타인의 수비를 어떻게 공략을 해서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에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하면서 측면을 흔들면서 수비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최근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MIK 워크숍에서 본인이 공격적인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도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가 많았었잖아요. 이럴 때 어떤 형태를 만들었었냐면 좌우 측면 공격수가 보통은 가운데로 많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에 이강인과 손흥민이 들어오면서 이재성, 주민규와 함께 4명의 선수가 위치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 왼쪽 라인의 이명재가 직선적으로 올라오면서 왼쪽 라인을 넓게 활용을 해주고, 오른쪽 라인의 서령우도 올라오면서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 정우영이나 박용우가 수비 라인의 가운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수비 라인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형 3백 내지는 뭐 라볼피아나 전형을 만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3백을 만드는 순간 이 3백에서 중요한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김영권과 오른쪽에 있는 김민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3백을 만들 때 우리가 팔레스타인보다 훨씬 강팀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수비 조직 바깥에 있는 선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수비 라인 바깥에 3백을 만들면서 너무 수비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김영권이나 김민재가 올라가 주면서 상대 수비를 한 명 정도 끌어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백을 만든다고 해서 수비가 뒤에 위치하고 있고 손흥민이라던가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수비 라인 바깥으로 나와서 볼을 받는 것보단 이 선수들이 안쪽에 위치를 하고 김영권이나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이 위치에서 볼을 안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공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비수에게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김민재나 김영권에게 팔레스타인의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팔레스타인의 수비 라인 안에 공간이 생기면서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들에게 더 여유로운 공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백을 만들었을 때 김영권 선수의 선발이 이제 아무래도 김영권 선수가 이제는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김영권을 왜 뽑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김영권을 뽑은 이유는 결국에는 김영권 선수가 왼발 킥력이 매우 좋은 선수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서 뭐 3백을 만들 때 김영권 선수가 볼을 배급하는 능력을 홍명보 감독은 아마 믿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공급할 때 자연스럽게 손흥민 중심으로, 워낙에 손흥민 선수가 영향력이 큰 선수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손흥민 쪽으로 수비가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김영권의 역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이 공간에서 다시금 뭐 크로스가 올라오는 이러한 방향 전환에 있어서도 김영권의 왼발이 어쨌든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수비를 흔들어 놓으려면 어쨌든 상대 수비를 뭐 3백들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한 명을 끌어내는 동작을 취하거나 아니면 한쪽 측면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넓게 볼을 이동시키면서 상대 수비가 좌우로 흔들리게끔 만드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취할 때 사실은 이렇게 3백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명재 선수가 직선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명재 선수가 오히려 약간 3백을 만들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왼쪽 측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황인범이 이번에는 살짝 올라가 주면서 오히려 황인범이 이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게 되고,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명재, 김영권, 김민재 이러한 3백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명재 선수도 사실 울산에서도 이런 전형을 홍명보 감독이 많이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명재가 직선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3백의 한 자리에 위치하면서 뭐 왼발로 아까 보여드렸던 반대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명재의 3백이 좋은 이유는 이명재가 왼쪽 라인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오버래핑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뭐 언더래핑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3백의 자원이다 보니까 김영권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 이명재가 왼쪽에 있는 것이 아마도 상대 수비가 예측하지 못하는 플레이, 3백을 만들고 있다가 손흥민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주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순간적으로 3백의 왼쪽 센터백이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린다. 이러한 형태가 사실은 우리가 유럽 축구를 봐도 뭐 예를 들어 아스날의 3백을 생각을 해보면 벤 화이트가 오른쪽 풀백에 있다가 3백을 만들어주지만 공격을 진행할 때는 사카와 웨드보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을 해서 그쪽에서 뭔가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한 형태가 아무래도 상대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패턴이기 때문에 이명재를 센터백처럼 쓰는 3백의 한 자원으로 쓰는 형태도 홍명보 감독이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요 이명재 선수의 자리에 풀백을 위치시킬 때 서령우가 왼쪽에 되고 오른쪽에 이명재가 아니라 황문기가 위치할 수도 있는 거죠. 서령우 선수가 3백도 볼 수가 있는 선수니까 서령우 선수가 오히려 이렇게 3백을 만들어주고 황문기 선수가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명재 선수가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 서령우가 오른쪽에서 3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고요. 이때 황인범이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자리에 들어가면서 아까와 또 다른 3백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팔레스타인의 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이야기했던 변형 3백 및 뭐 라볼피아나를 통해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공략한다. 그리고 이 공간을 공략하는 과정이 오른쪽 풀백이 3백을 만드느냐, 왼쪽 풀백이 3백을 만드느냐, 아니면 둘 다 올라가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느냐, 뭐 여러 가지 패턴에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홍명보 감독이 뭐 3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뭐 3백을 만들려는 이유는 사실 뭐 이게 홍명보 감독의 엄청난 특별한 전술이라기보다 모든 팀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동시에 중앙 지역에 많은 공격 숫자를 두는 전형을 상대 수비를 공략할 때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장을 넓게 쓴다는 의미는 상대 수비를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건데, 끌어내는 순간 중앙 지역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요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순간 중앙 지역에 이미 많은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서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분산시키고 중앙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한다. 이게 당연히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들을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다양하고 조금 더 팔레스타인을 공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특히나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고 싶지만 어쨌든 상대도 촘촘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럽파 선수들이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경기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하루 정도 훈련을 하고 하루 정도 휴식을 가진 다음에 바로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공격 라인에 위치한 중요한 우리 핵심 멤버들이 컨디션이 100%가 아니다 보니까 평소보다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답답한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패턴이 주민규 선수의 등을 지는 플레이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비 라인에서 주민규에게 볼을 한 번에 투입을 하고 주민규가 버티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일 때 그 순간 올라오는 이선 자원들에게 볼을 떨어뜨려 준다. 매우 단순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경기가 안 풀릴 때는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의 등을 지는 플레이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도 아마 홍명보 감독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왼쪽 라인에 김영권 선수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권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할 때 방향 전환도 하고 요 사이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빌드업에 관해서는 분명히 좋은 선수인데 아무래도 피지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김민재가 3백의 중앙에 있을 때는 김영건의 왼쪽 라인을 잘 커버해 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정우영이 3백으로 내려오고 풀백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3백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김영건과 김민재가 모두 올라간 상황에서 김영건 선수의 뒷공간을 정우영이나 박용우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될 텐데 여기서 팔레스타인의 공격 라인에도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벨기에 리그에서 뛰는 다바그라는 공격수가 있고요. 스웨덴 리그에서 뛰는 파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바그와 파라이 이 두 명의 선수가 벨기에나 스웨덴 리그에서도 준주전급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의 활동 반경을 보면 9번 공격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선수들의 활동 반경이 측면 지역으로 많이 돌아뛰는 이러한 유형이고 파라이 또한 오른쪽 측면으로 많이 돌아뛰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선수들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배치가 되었을 때 수비를 만들고 있다가 김영권이 있는 쪽으로 돌아뛰면서 김영권과의 싸움을 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김민재와의 싸움을 한다면 여기서는 거의 다바그나 파라이 이 선수가 여기서는 그렇게 가망성이 없으니까 반대편으로 돌아뛰는 형태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럼 여기서 김영권이 파라이나 다바그 이런 팔레스타인도 유럽에서 뛰는 공격수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100% 역습을 허용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경기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으려는 우리의 시도가 많을 텐데 팔레스타인이 아무리 수비적인 경기를 펼친다 한들 사실은 팔레스타인과 한국의 전력차가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팔레스타인이 지난 6월 A매치 기간에도 호주를 맞이해서 5대0으로 패배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팔레스타인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전력이 아주 약한 팀에 속하는 팀인 만큼 우리가 공격적으로 시원시원한 경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이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이 기본적으로는 아주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대표팀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순간 많은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